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5일 기사 네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의정부에서 중국에서 발송한 말 500필의 대가를 의논하여 아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중국에 진언하는 마필을 진언하지 말라는 칙명을 하였는데 전일에 발송한 말 500필은 이미 의주까지 이르렀으니 돌아오게 되면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그도의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고 그 말의 대가는 경주의 험 있는 말과 각 곡장의 목장의 아마로서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마는 길들이지 않은 어린 말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6일 경호 첫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에게 의복관 신발을 하사하다. 일본 국왕의 사신으로 온 상관인, 부관인과 선주 이하의 사람에게 의복과 관과 신발을 하사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6일 경호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 수령들의 행령 왕래를 금지하도록 조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전일에는 함길도에서 해마다 봄, 가을에 수령 3, 4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행령에 도착하여 3개월을 머무르다가 돌아갔는데 왕래하거나 유련하는 데 소비하는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또 수요가 많은 군관들의 청구하는 것을 또한 응대하여 되어주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본고으로 하여금 청구하는 대로 잔물을 준비하여 농우에 싣게 하였더니 왕래는 끊어지지 않고 폐단만 있고 이익은 없었습니다. 각 고을에는 본래 산품 이하의 천호가 있으니 그대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행령에 도착하도록 하여 수령들의 왕래하는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6일 경호 세번째 기사 저녁 상식을 위해 빈전에 나갈 것을 성정원에 전지하다. 오늘 저녁의 상식에는 빈전에 나가고자 하는데 나의 종류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으니 의정부에 이를 알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매일 조석으로 빈전에 나아갔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6일 경호 네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의 감사와 도질제사에게 몽고병의 방비에 해이하지 말도록 유시하다. 바야흐로 달자의 군사가 횡행하고 있으니 방어에 건신하여 혹시라도 해이하지 말고 뜻밖의 병고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달자는 몽고병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7일 신미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담양군의 후사를 세우고자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옛날의 제도를 자세히 참고하건대 예기의 상복 소기편에 장부가 관을 쓰면 상상이 되지 않으며 부인이 비녀를 꽂으면 상상이 되지 않으니 상상의 후사가 된 사람은 그 상복으로서 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진시의 주위에는 남자가 죽은 것이 상년에 있으면 아버지가 될 도리가 없게 된다. 그러나 또한 20세를 기다리지 않고 또 관을 쓴 사람이 있으니 관을 쓴다면 승인이 된 것이다. 이 장은 상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의가하여 말한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후사를 세워야 하므로 곧 이미 관을 쓴 사람의 아들이니 상상의 예로서 처리할 수가 없으며 그 족인이 후사가 된 사람은 곧 아들이 되는 것이니 그 상복으로서 복을 입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입는 복이다 하였으며 두시의 통전에는 제왕의 상복의를 저술했으며 송나라 유울지는 선유가 나이 20세가 되지 않은데도 관례 혼례한 사람과 대부가 된 사람을 연유를 캐내어 모두 상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으니 지금 왕자 담양군 이거는 나이는 비록 20세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관을 쓰고 군으로 봉해졌으니 옛 제도에 의하여 후사를 세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나 현재 후사를 세울 만한 사람이 있으니
후일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상상은 요사를 일컬었고 16세에서 19세까지 죽는 것을 장상이라, 12세에서 15세까지를 중상이라, 8세에서 11세를 하상이라, 7세 이상은 무복상이라 이름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7일 신리 두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도사 조계 팽을 보내어 빈전에 향을 올리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7일 신리 세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중의위 자제들의 강경을 없애자고 하래다. 중의위의 자제들의 강경은 본래 경사를 강습시켜 예의를 서로 숭상하도록 한 것인데 도리어 강획으로서 관직을 받는 계제를 삼아서 매양 도목 정사를 만나면 서로가 획을 다투 고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염치의 풍습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강경을 없애고 거전대로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획은 강경을 할 때 그 시험한 성적의 결과를 표시하여 걷던 획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7일 심리 네번째 기사 고논능의 소나무 벌레를 잡도록 명하다. 벌레가 고논능의 솔잎을 먹으니 각 품의 품종을 징발하여 이를 잡게 하였다. 품종은 관리들이 그 간품에 따라 나라의 역사에 내보내어 이를 돕게 하는 종인데 세종실록 제44권을 보면 모든 공력의 그 품에 따라 그 복종을 출력시켜 조력하던 것을 품종이라 한다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8일 MC인 첫번째 기사 진관사의 전세를 가져간 현등사 승려 설정을 방면하도록 명하다. 이보다 앞서 진관사의 간사 승이 소장을 제출하기를 내가 전라도 각고을의 전세의 종이와 초둔을 대납하고 대가로 쌀 1,150석을 조운하여 서울에 온 지가 며칠이 되었는데도 선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반드시 이것은 도용할 계책입니다 하였다. 의금부에 내려 주문하게 하니 공사가 현등사의 중 설정에게 관련되었으므로 본부에서 이를 가두었는데 이때 와서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어제 의금부에서 어찌 죄 없는 중을 가두었느냐 하니 의금부 제조 이맹진 윤형 이선재가 마침 이를 아뢰기 위해 왔는데 이맹진 등이 아뢰기를 진관사에 쌀을 둔 곳을 주문 핵실하니 선주 김상의 공소에 현등사의 중설중이 쌀 120녀석을 운반해 갔다 하므로 그 이유를 묻고자 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민은 선왕께서 존중하던 중이고 현등사는 신미가 거주하는 절이므로 그 절의 중도 또한 지계가 있으니 반드시 불의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현등사에서 쌀을 운반해 간 것은 안평대군이 이를 알고 있을 것인데 어째서 그 절의 중을 가두었는가 하고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으며 뒤에 물을 일이 있으면 불러와서 묻도록 하고 침범하여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다. 간사승은 나라에서 역사의 중들을 동원할 때 그 일을 맡아서 지휘 감독하던 중이다. 대납은 조선시대 나라에 바치는 납공자의 공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거두던 것을 말한다. 여러가지 폐단이 많았으므로 뒤에 이를 검지하였다. 방납이다. 공사는 죄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말 공초를 말하고 신리는 세동시대 유명한 종인데 해각존자라 일컬었다. 지게는 계율을 지켜 범하지 않습니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8일 임신 두번째 기사 진관사에서 6번째 죄를 베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3월 29일 계이후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4월 1일 갑술 첫번째 기사 대군들로 하여금 능을 지키는 일을 의논하다. 임금이 영의정 하연 등에게 이르기를 대군이 능을 지키는 것을 이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산에 흉악한 짐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소헌 왕후께서 승하하셨을 때 여러 대군들이 연번으로 능을 지키려고 하였던 것은 흉악한 짐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경에도 없는 바이지만 다만 삭제와 속절의 별세에 향을 받아서 갔으니 지금도 또한 이 예에 의거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년 4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절곡 전에도 관직을 제수할 수 있도록 청하다. 우리 본조의 태조와 태종의 조상의 절곡 전에는 모두 관직을 제수하지 않은 것이 이미 경례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고사를 상고해보면 당나라 태종이 5월에 붕어하고 6월에 고종이 즉위하여 장손 무기를 태위로 삼고 이적을 계부의 동삼사로 삼았으며 7월에 소릉에 장사하였으며 송나라 태조가 10월에 붕어하고 태종이 즉위하여 노다손을 평장사로 삼았으며 명년 4월에 영창릉에 장사하였으니 지금 4월에 당번한 갑사 별위를 만약 졸곡을 기다린 후에 제수한다면 당번 기한이 차서 당연히 채직되어야 하므로 관직을 제수할 수가 없으니 참건대 고사에 의하여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형벌은 중대한 일인데도 오히려 부득이하면 이를 처리하게 되는데 관직을 제수하는 일이 어찌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경례는 격식이 되어 있는 관례이고 장손 무기는 당나라 태종 때 명신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년 4월 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공정히 주문하지 못한 사관원의 관리를 의건부에 내리다. 3군 도진무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에서 사관원의 관리를 주문 핵실한 것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니 사관원의 관리를 의건부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년 4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년 4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주청에 의하여 삼관 관원들의 전취하는 법을 제정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예문관 본교가 거관의 차례에 당하는 경우에는 고적의 중이면 같은 fun계의 다른 관직에 옮겨 임명하고 대교 1인을 승진 임명하며 대교 2인이 모두 중1이며 1인은 같은 fun계의 다른 관직에 옮겨 임명하고 검열 1인을 승진 임명하며 검열이 천직에 당하는 경우에는 고적의 중이면 그대로 두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로써 천전시키며 성균관, 교서관, 성문원에 또한 이 예에 의거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삼관의 관직 제수는 전체에 구애되지 않고서 선진, 후진으로서 차례대로 천전하였는데 이때 이르러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고적은 관리의 성적을 상고하며 삼관은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의 총칭이다. 전체는 도목정사에서 관리의 건무, 성적을 평가할 때 그 성적이 하등에 속하는 것을 전이라 하고 그 성적이 상등에 속하는 것을 최라 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년 4월 4일 정축 1권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 성봉저가 빈전에 향을 올리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년 4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의 관리를 보방하여 주문할 것을 전제하다. 보방은 죄인을 석방할 때 연고자의 보증을 받고 풀어주던 것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년 4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의원 노중래와 전순이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위년 4월 5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승려 설정을 다시 잡은 이유를 핵실하고 앞으로 현등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의금부에서 일찍이 현등사의 중 설정을 가두어 두었던 것을 내가 즉시 석방해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지금도 근데 설정이 청계사에 도착하니 의금부에서 군사를 내어 덮쳐 잡았다고 한다. 설정은 선왕께서 존경하시던 중이며 심리가 거처하던 절의 중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석방해 보내라고 명했는데 군사를 내어 덮쳐 잡았으니 그 이유를 물어서 아래게 하라 하니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즉시 유서를 경기 감사에게 내려서 설정을 덮쳐 잡은 이유를 핵실하도록 하고 또 말하기를 거무에는 심리가 거처하는 곳에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종 즉위년 4월 6일 신김이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문정실록 1권 문종 즉위년 4월 6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하의원 등과 신미의 관직 제수와 영흥대군의 거처 등을 의논하다. 임금이 영의정 하의원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좌찬성 박종우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 정분 우참찬 정갑손을 불러 도승지 이 사찰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기를 대행왕께서 병인년부터 비로소 신미의 이름을 들으셨는데 금년에는 효영대군의 사제로 옮겨 거처하여 정건하실 때 불러보시고 우대하신 것은 경들이 아는 바이다. 전일에 현등사에 거주할 적에 의금부에서 설정과 도명을 체포하는 일 때문에 군사를 내어 몹시 놀라게 하였으며 또 청계사에 거주할 때에 광주 판관 이영구가 또한 이 줌을 잡으려고 군사를 내어 몹시 놀라게 하였으니 이영구는 진시로 잡아다가 주의상을 신문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아직 이를 정지하게 한다. 신민은 평소부터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그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주하게 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현등사에서 군인을 내어 중을 잡게 하였으며 청계사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한 것은 사세가 마침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마음을 두고서 이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의 거주하는 곳에 따라 그도의 감사로 하여금 보살펴주고 구휼하게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선왕께서 신미에게 판선교종을 제수하려고 하여 이의 계획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마침 신미가 질병이 있어 그대로 되지 못하였으니 금일에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각처에서 정건하고 기와를 굽는 중들에게도 또한 금일에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이것은 기한에 맞추어 할 일이 아니니 졸고 그의 관직을 제수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미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선왕께서 외신에게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아직 이를 정지하겠는데 정건한 중에게는 그늘에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대행왕이 덕수궁, 인덕궁, 양궁을 한 곳에 모아서 모시고자 하였으니 지금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신빈 김씨와 영흥대군에게 유모와 같았으므로 신빈 김씨가 영흥대군에게 유모와 같았으므로 대행왕께서 한 집안에 함께 거처하기를 명하시니 경등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며 하의원은 아뢰기를 선왕의 뜻이 이와 같았으니 함께 거처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황보인 등은 아뢰기를 명호가 지극히 중대한데 이것은 곧 사사집이므로 마땅히 함께 거처할 수 없으며 또 영흥대군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퍼진다면 더욱 옳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인은 또 아뢰기를 신빈의 자손들이 이 집에 드나드는 것도 또한 불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를 알고 있다 하였다. 병인년은 1446년 세종 28년 정근은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비림을 말하고 외신은 임금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인데 신하가 자기 자신을 낮춰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덕수궁은 태종을 말하며 인덕궁은 정종을 말하고 명후는 지위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문정실록 1권 문종 즉위년 4월 6일 김이호 세 번째 기사 이천, 이양 등 14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천을 중추원사로, 이양을 지중추원사로, 권맹경을 동지중추원사로, 이의흡을 중추원부사로, 김연지를 호조참의로, 홍심을 병조참의로, 조연을 첨지 돈영부사로, 이보정을 좌사간 대부로, 박이창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이승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마승을 판강계 도호부사로 삼았다. 마승이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근신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사복 소윤, 정효강, 예조 정랑, 이영서, 호조 좌랑, 이명민은 모두 불경 인쇄하는 종이를 감독하여 만든 이유로서 가자되었다. 가자는 관리의 자급을 올려줌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인년 4월 6일 김효 네번째 기사 사헌지평 이의문이 노중래 전순위 등의 고신을 돌려주지 말 것을 2번 청하다. 신등이 어제 듣건대 노중래와 전순위의 고신을 돌려주었다고 하는데 위 사람들은 의가에서 출신하였으니 무릇 그 의술에 근신해야 마땅할 것인데도 지난번에 임금의 옥체의 종기가 발생하였을 때 의술을 상세히 참고하지 않아서 드디어 임금의 옥체로 하여금 거의 위태하게 할 뻔하였으니 신등이 이를 생각하면 몹시 놀라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참건대 이 명령을 거두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의술이 정밀하지 못한 때문이니 어찌 다른 마음이야 있었겠느냐 하였다. 이 의문이 2번이나 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인년 4월 6일 김효 5번째 기사 하연이 임금에게 빈전에 나가지 말 것을 청하다. 성상의 옥체가 현재 병환이 나서 회복되지 않았으니 청컨대 빈전에 나가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빈전에 나가게 된다면 마땅히 경등에게 알리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인년 4월 6일 김효 6번째 기사 외암사에서 7번째 죄를 베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인년 4월 8일 신사 1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인년 4월 9일 이모 1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인년 4월 9일 이모 2번째 기사 예조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 결체, 복색 등을 주청하다. 예조에서 중국 칙사를 맞이할 때 결체하도록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복색은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였다. 예조의 사례기를 길복을 입고 품대를 띄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사제를 한다면 또한 길복을 입겠는가 하였다. 판서 허우는 아뢰기를 태조의 상에는 조신들이 조복을 입고 결체하였는데 이것은 번왕의 의지를 사용한 것이니 사상으로서 칙사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복색은 옳다. 결체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정부에 의논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결체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중국의 명령을 받기 위한 것뿐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결체는 색실, 색흥급, 색종이 등을 다리나 지붕이나 문 위에 걸어서 오색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던 일인데 임금의 행차나 중국의 칙사를 맞이할 때 환영을 위해 만들었다. 품대는 벼슬아치의 공복에 갖추던 띠, 종이품관은 서대, 정이품관은 금대, 종이품관들은 학정금대, 정삼품부터 종품관은 은대, 정치품관 이하는 오각대를 띄었다. 사제는 아래 사람에게 임금이 제문을 하사하는 일이다. 사상은 사사로운 상복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즉인년 4월 9일 이모 3번째 기사 청계사 승려 도명의 죄를 다시 살피도록 하다. 임금이 광주 판관 이영구가 청계사의 중 도명을 잡아 가둔 것을 가지고 유서를 내리기를 이 종의 죄가 살인이나 강도에 관계된 것이 아니거든 석방해 보내라 하였다. 이영구가 도명의 죄가 경한가 중한가를 알지 못하여 즉시 분산해 가둬두고 사람을 시켜 서울에서 물어보게 하니 안평대군 이용이 대자함에 있다가 사람을 시켜 아뢰기를 이영구가 전일에 도명을 석방해 보내겠다고 아뢰고는 아직까지 여러 날 동안 잡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의정부에 이르기를
유생이 불씨를 비방하는 것은 곧 그의 도리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미워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내가 이 연구를 잡아와서 국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중의 말은 믿고 들을 수가 없으니 우선 천천히 살펴보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라 판봉상시사 우효강을 광주로 보내어 핵실신문하도록 명하였다. 핵실신문하도록 명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특이년 4월 9일 이모 네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 신작은이 사람을 보내어 빈전에 향을 오리다. 김철이를 보내었다. 문종실록 1권 문종특이년 4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문종실록 1권 문종특이년 4월 1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행왕을 위하여 불경을 쓰고 도승지 이사철이 발문을 쓰다. 불사를 대자하면서 행한 지가 무려 7일 동안이나 되었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대행왕을 위하여 부지돈영, 강희안, 정랑, 이영서, 주구, 성임, 사용, 연해와 중 7인에게 명하여 이금을 사용하여 불경을 베껴 쓰도록 하였다. 도승지 이사철이 발문을 지었는데 그 발문은 이러하였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세상을 떠나시니 주상전하께서 애통하고 사모하기를 한이 없었으며 염습, 초빙과 조석전을 올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예절을 따라 하였는데 그런 중에 생각하기를 명류에 추구하는 데는 오직 대웅시의 자비스러운 교의에 빙의할 만하다고 여기시어 이에 해설을 잘 쓰는 사람 명하여 법화경 7권, 법망경 2권, 능엄경 10권, 미타경 1권, 관음경 1권, 지장경 3권, 참경 10권, 16관경 1권, 기신론 1권을 검자로 쓰게 하고 모두 정전을 사용하였으니 그 갑함을 장정한 것도 또한 매우 정세하고 치밀하였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는 명성을 모아 법회를 열어 피람하게 하고 마침내 신에게 명하여 발문을 짓게 하셨습니다. 신이 거기 듣건대 대법장에는 경, 율, 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열의 교법을 설명한 것을 경이라 이르고 보살에게 경계한 것은 율이라 하고 후대의 현사들이 그 뜻을 강명하여 경과 율을 보조 설명한 것을 논이라 하는데 요컨대 모두가 군생의 미혹을 물리친 진전이요 함령을 제도하는 영괴입니다. 혹시 한권을 얻어서 혹은 수지하여 독송하기도 하고 혹은 등사하여 선양하기도 하면서 다만 간절히 기원하여 마음만 기울인다면 그 승인과 승관은 저절로 유명을 널리 이렇게 함이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른바 법화경은 실상을 순전히 말한 것이니 경을 설명한 묘법이고 법망경은 비니를 현수한 것이니 계율을 굳게 지킴의 영격함이고 기신론은 심수를 조사 연구하여 일진의 이치를 이루어 밝혔으니 실사는 또 여러 논에 의tâm 가는 것입니다. 그 밖의 능엄경, 미타경, 지장경 등도 또한 모두 법문의 진수이므로 간략하면서도 구비하고 정리하면서도 요긴하여 삼경의 교리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진실로 능히 이에 나아가서 신수하고 비양한다면 선함의 폐업을 반드시 답해서 읽지 않더라도 공덕과 성과가 이에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외로이 상중에 계시니 무릇 그 대사를 받드는 일에는 진실로 그 극도까지 마음을 쓰지 않는 바가 없었는데 석교에 이르렀어도 또한 이를 위해 마음을 기울여 이 보전을 빨리 완성시켜 명의에 이바지하였으니 성효의 간절함은 아직 극하였습니다. 신은 진실로 원회의 깊음과 선근의 수립과 수월과 같은 묘응의 효과가 반드시 영양보다도 빠를 것인데 승하한 선왕의 홀령이 가간에 올라서 진공을 단번에 깨달아 극락의 경지에
한가히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을 알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때 심리설로서 대궐 안에 공장을 모두 두고서 불상과 불경을 이룩하게 되는데 안평대군 이용이 일찍이 대자함으로써 원차를 삼아서 여러모로 비호를 베풀고 임금에게 아뢰어 무량수전을 헐어버리고는 이를 새롭게 하면서 그 예전의 제도에 보태어 단청을 중국에 가서 사고 등농을 채옥을 구워 만들어 사치하고 하렴을 극도로 하여 절 이름을 극락전이라 하고 또 불경을 간수할 장소도 건축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대행대왕의 추복을 위하여 의정부에 의논하니 어떤 이는 미봉책으로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니 이로부터는 비록 대간, 지편전, 삼간과 여러 유생들이 소를 올려 힘써 간하였는데도 곧 대신들과 의논함으로써 결정하고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고 정분과 민신에게 명하여 중수하여 새롭게 하도록 감독하게 하였다. 이미 완성되니 마침내 불사를 크게 행하였으니 이에 부고가 텅 비게 되어 주현의 공부를 미리 받아들여도 오히려 모자라게 되었다. 대웅씨는 부처님의 덕호이고 정전은 붉은 종이고 갑함은 큰 함이며 진전은 참된 깨달음이고 함명은 인류이며 영괴는 좋은 법이고 수지는 머릿속에 간직하여 있지 않으며 승리는 특별히 뛰어난 선임이고 승과는 훌륭한 과보이고 유명은 저승과 이승이며 비니는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마련한 계율의 종칙이고 심수는 갖추어지는 신소 유법을 말한다. 의식작용의 본체를 심왕이라 하고 객관 대상을 인식할 때는 그 일반상 총상을 인식하는 사망의 종속으로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법문은 불법의 교리를 담은 문장이고 삼경은 삼부경을 이름이며 배엽은 불경이고 대사는 부왕의 상이며 석교는 불교이고 명의는 명복이고 원회는 모든 부처와 보살의 소원이 깊고 광대함을 바다에 비유했고 선근은 좋은 과부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이고 각안은 진리를 깨닫는 이상향이며 진공은 사념이 전혀 없는 경지를 말한다. 원찰은 왕실의 명복을 비는 절이며 추복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것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초 기년 4월 11일 갑신 첫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 이사원이 사람을 보내어 빈전에 향을 어울리다. 신계조를 보내었다. 문정실록 1권 문정초 기년 4월 11일 갑신 두번째 기사 평안도 도지무 이중효가 절하고 하직하니 활과 화살을 하사하다. 문정실록 1권 문정초 기년 4월 11일 갑신 세번째 기사 대자함에서 상처를 입은 수양대군에게 의원과 약을 내려 안부를 묻다. 수양대군이 여러 대군과 여러 군과 더불어 대자함에 가서 시식할 때 예배를 하는데 뜰복판에 현계의 장관이 갑자기 부서져서 수양대군의 이만에 부딪혀 상처를 내어 피가 흘러서 혼미하고 어지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내수와 의원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약을 내려주었다. 중들이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만약 부처님의 은덕이 아니었다면 어찌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줄을 알았겠는가 하였다. 현계는 매달아둔 일산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초 기년 4월 11일 갑신 네번째 기사 김수온이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불수를 좋아하고 국가의 법년에 반드시 참여하다. 병조정랑 김수온은 중신리의 아우였다. 비록 유학을 배워 과거에 합격하였지만 그러나 천성이 불수를 지독히 좋아하여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능엄경은 중용보다 낫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묻기를 불도도 그러한가 하면 그렇고 말고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모두가 크고 작은 천류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였다. 무릇 국가에서 법년을 베풀 때는 김수호는 반드시 참여했다. 대행대왕의 수륙제에는 범중을 공양하는 자리를 제일 밖에 별도로 설치하니 남녀 노유의 빌어먹는 자가 많이 몰려와서 수요가 천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장설관이 늙은이와 어린이의 음식까지 한결같이 줄 수가 없다고 하니 김수원이 노하여 장설관을 꾸짖기를
순임금이 요 임금의 천하를 물려받았어도 지나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선왕을 위하여 죄를 베풀었으니 비록 국가의 소유를 다 써서 없애더라도 지나친 것은 되지 않는다. 무엇이 아까워서 평등하게 주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비난하기를 축공처럼 오경을 한 흔적도 없이 만들었다 하였다. 철위산은 구산 발해의 9산의 하나, 지변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서 지변산으로부터 36만 3,288 유순의 곳에 있다고 한다. 혹은 연부제의 남쪽 끝이라 하여 3억 6만 663 유순이라 곳에 있는 철산이라고도 한다. 법륜은 불교 행사 자리를 말하고 장설관은 설비를 맡은 관원이고 축공은 당나라 중종 때의 국자 죄주의 축흠명을 이름인데 축흠명이 중종의 비를 맞춰 군신이 연회하는 자리에 손을 땅에 짚고서 팔풍물을 주니 노장룡이 탄식하기를 오경을 흔적도 없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문중실록 1권 문정주기년 4월 13일 병수를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수양대군이 상처를 입은 대장 불사를 관장한 자를 처벌하도록 주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듣건대 수양대군이 대장암에 가서 상처를 입었다 하니 신등은 몹시 놀라움을 견딜 수 없으므로 관장한 사람이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따로 관장한 사람은 없다. 다만 지난 을사년에 처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정묘년에 이를 고쳤으므로 지금까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태를 초래하였는지 모르겠다. 이를 다 마친 후에 마땅 이를 핵실하겠다 하였다. 을사년은 1420은 세종 7년이고 정묘년은 1447년 세종 29년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종주기년 4월 1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우효광이 올린 광주 판관 이영구의 죄안을 고치지 말도록 명하다. 우효광이 이영구를 국문하여 죄장을 가초하려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지금 우효광이 이영구를 국문하여 죄장의 대지를 살펴보니 다 주문 획실하지 못하였다. 이를 다시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일을 의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해 아뢰기를 이영구의 사정에 따른다면 유서안에 살인이나 강도가 아니면 석방해 보내라고 하셨으며 또 도명의 범죄한 바를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내가 각돈의 준쌀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까닭으로 이영구는 이 중의 범죄한 바를 알지 못하고 혹시 다만 공미의 일뿐만 아니라 다시 사실을 탐문한 후에 석방해 보내려고 한 것이니 이는 다만 곡진이 생각함이 지나친 것뿐이므로 다시 주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전일에 석방하기를 아뢰고도 구류한 사실은 지금 이미 죄를 자복하였으니 첫건대 이로써 죄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다시 주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이미 석방했는데도 구류하고 보내지 않는 것은 몽롱하게 주달한 율에 해당함이 없겠는가. 우효광이 국문한 죄안은 이러한 뜻이 없으니 국문한 죄안을 고쳐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승지 김완지가 아뢰기를 율을 적용하면 되죄인데도 죄장 안에 죄명이 없으면 불가하니 죄안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치지 말라 하고는 형주로 하여금 대제의 상서가 허위로서 사실대로 하지 않은 죄로서 대조해 오게 하였다. 죄장은 죄인을 추국하여 그 죄상을 조사 기록한 문안이다. 대제는 조선조 때의 관각의 한 벼슬인데 역대 임금의 어제, 어필, 고명, 세보, 고감 등을 봉안하던 일을 맡아보았다. 문정실록 1권 문정주기년 4월 13일 병수 세 번째 기사 사신으로 간 상옥은 연경과 견 판통내 원사 김환의 계정을 의논하게 하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사은하는 사행의 상호군 연경은 학문과 식견이 없으므로 전대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중국의 사신으로 보내는데 만약 틀리는 점이 있으면 후회를 끼칠까 염려됩니다. 또 김한을 견 판폭내 원사로 삼았는데 삼가 속육전을 살펴보건대 사대부의 아내가 새 남편에게 계간 사람은 자녀 안에 기록되어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한다고 하였습니다. 김한의 어머니는 새 남편에게 계가했는데도 김한이 지금 상례가 되었으므로 건시의 관원으로서 영달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그것이 장례를 경계하는 도리가 어떻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개정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의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전대는 외국의 사신으로 가서 군명을 완수함이며 자녀 아는 나라에서 풍속을 어지럽힌 엄란방종한 부녀의 이름과 죄명을 기록한 문부이다. 상례는 조선 시기 때 통령문에 속했던 종산품의 관직인데 제사나 조화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정원은 일명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4월 13일 병술 4번째 기사 대자암의 불사 준비를 소홀히 한 내시부사 한홍을 의금부에 내리다. 한홍이 대자암의 불사를 전적으로 관장하면서 현계목을 검사하지 하여 보지 않은 까닭이다. 현계목은 일선을 매단 나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4월 14일 정해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4월 14일 정해 두번째 기사 성공직장 김우묘가 대자암에서 보시를 더 베풀도록 주청하다. 승정원의 대자암에 와서 승정원에 말하기를 지금 불사에 수용된 것이 청밀 90도와 맹말 300도이고 그 나머지 비용도 이루 계산할 수 없는데도 중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대군이 크게 다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것이 부처님의 힘이라고 하니 마땅히 보시를 더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맹말은 보리가루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4월 14일 정해 세번째 기사 여러 도의 전운사들이 병한도에 옮기는 굴량 운반을 내년까지 미루도록 주청하다. 병한도에 운반된 굴량은 이미 넉넉한데 지금 농사철을 당했으니 우선 운반을 정지했다가 내년의 전세를 운반할 때를 기다려서 금년의 전세까지 모두 운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이년 4월 15일 무자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은사 영경과 판합 김헌의 직책을 그냥 두도록 아뢰다. 사은사 영경이 학문과 견식은 없지만은 이미 수령을 지냈으며 또 광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은사는 주문사처럼 전대의 어려움은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이 이를 감당할 만합니다. 만일에 뜻밖의 일이 발생하더라도 박인연이 날아가니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김헌은 판합으로 비록 근시의 직책이지만 대간에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또 겸사법과 사금 등도 또한 근시의 직책이므로 간혹 말할 사람이 있으니 김한이 비록 판합이 되더라도 진실로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경은 곡산 두원군 연사종의 아들인데 그가 처음 벼슬할 때 태종께서 묻기를 너가 누구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곡산군의 현남입니다 하였다. 무릇 사람들이 남의 아들을 존칭할 때도 반드시 현남이라고 하는 법인데 영경은 배우지 못하여 의려 사람의 아들을 현남이라고 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이와 같이 하였던 것이다. 봉안군은 이상 곽추의 사위인데 곽추가 청리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태종이 봉안궁에게 묻기를 곽추의 사위인데 곽추가 청리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태종이 봉안궁에게 묻기를 너가 누구이냐 하니 곽 이상이 서방입니다 하였다.
우리나라 풍속에서 새사위를 존칭해서 서방이라고 하는데 봉안군은 무식해서 서방이 존칭의 말일 줄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이같이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연현남 봉서방이라 일컬었다. 후에 영경이 사신이 되어 중국에 입주하였다가 돌아오자 임금이 인견하고 위로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은 오로지 박영공의 덕택입니다 하였는데 박인영을 가리킨 것이었다. 영공은 서로 존칭하는 말인데도 임금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웃었다. 판합은 판통내 문사이고 이상은 찬승이며 청리는 임금이 내척과 외척이며 곽 이상은 곽 찬승을 말한다. 아유 웃긴다. 문종시력 1권 문종적인년 4월 1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영군의 부인 김씨에게 물품을 부의하도록 호조에 전지하다. 경영군의 부인 김씨에게 쌀, 콩 합계 40석, 종이 100권, 관각, 유둔, 석회 등의 물품을 부의하게 하였다. 문종시록 1권 문종적인년 4월 16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좌도 처지사가 물지기의 혁파를 요청하다. 연해의 민물이 서로 통하는 것에 감고 1명과 군인 5명을 정하여 도적의 변고를 망보게 하고 이를 물직이라고 일컫고 있지만 그러나 외적이 몰래 오게 되면 반드시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니 청컨대 바다의 경주, 울산, 장기의 지경에 연대를 높이 쌓아서 해적을 망보게 하고는 물지기를 없애서 그 패단을 혁파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대는 조선 세종 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지대에 설치한 봉수대인데 그 모양은 사각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가 30척, 빗변 한 변의 길이가 20척이며 그 바깥에 해자를 파서 목익을 여러 겹으로 세웠다. 문종시록 1권 문종적인년 4월 16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남산의 솔잎벌레를 방해 군졸들을 시켜 잡게 하다. 문종시록 1권 문종적인년 4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김신민, 신자수, 최재남, 유효담 등을 파면하다. 우사관 김신민, 지사관 신자수, 우헌남, 최재남, 우정은, 유효담 등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의건부에서 사관원이 국상의 검형일 안에 갑사를 함부로 잡아서 침략하였으므로 유래 장 80대와 사죄에 해당된다고 하려니 임금은 공죄로서 논하려고 하여 다시 의정부에 의논하였다. 의정부에서 사관원은 마땅히 관직을 파면해야 하겠지만 사무도 또한 마땅히 관직을 좌천시켜야 하겠습니다고 하려니 그대로 따랐다. 금형일은 나라에서 고심과 형벌을 하지 않은 날인데 대개 임금과 왕비의 탄인이나 국상을 당한 기간이나 제사의 재개하는 기간, 정조시 하던 날 등이었다. 문종시록 1권 문종적인년 4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무와 관찰사에게 형옥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전지를 형조에 내리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한옥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죄 있는 사람을 징벌하려는 것이고 사람을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고율하는 방도와 고찰하는 방법이 법령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또 교지를 여러 번 내려 틀림없이 알아듣게 타일러서 가엾이 여겨 구율하기를 힘쓰게 하였는데 경우에의 옥사를 맡은 관리들은 명령을 받들어 수행함이 지극하지 못하여 죄인을 불법적으로 수금하고 옥졸이 또 죄인을 침탈하려고 점고한다고 핑계하고 마음대로 구타해 여러 가지로 침해하고 학대하니 그러므로는 일체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학대하는 사건이 있으면 죄수의 친속으로 하여금 간청에 고발하게 하여 추구하여 논제하도록 하고 서울의 사헌부와 지방의 관찰사는 거듭 밝혀 고찰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제거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4월 18일 신묘 두번째 기사 한홍의 주의를 속받도록 하다. 장 70대를 속받도록 명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4월 19일 임진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4월 19일 임진 두번째 기사 주문사 남우량이 황제의 식사와 상사를 가지고 돌아오다. 주문사로 갔던 공조 참이 남우량이 황제의 식사와 상사를 가지고 돌아오니 종친과 백관들이 모화관에 나가서 길복 차림으로써 맞이하여 빈전에 이르러 상사한 물품은 상에 놓고 칙서를 펴서 읽었다. 칙서는 이러하였다. 주장을 받아보니 이 앞서 왕의 나라에 말 2, 3만 필을 징발하라고 칙령하였는데 나라에는 말이 수요대로 될 수 없으므로 5천 필만 조판하여 보내오고자 한다고 자세히 말하여 정성스러운 뜻을 갖추어 보였다. 그러나 지금 적의 침범이 조금 진정되었으므로 전하의 친번과 민간의 말이 점차로 중국 서울에 모여들어서 조발하여 쓰기에 넉넉하니 왕의 나라의 말은 이미 보내온 것으로 써 거두어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칙서가 독착되거든 그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것은 보내오지 말도록 하고 아울러 반사해주는 상사의 예물이 도착하거든 영수하도록 하라. 특별히 은 300량 중 저사 직금 흉배 기린 홍일 한 필, 직금 흉배 기린 록 한 필, 직금 흉배 사자홍 두 필, 직금 흉배 사자록 한 필, 직금 흉배 효표청 두 필, 직금 흉배 효표록 한 필, 안팔보천화 운홍 한 필, 안팔보천화 운청 두 필, 안팔보천화 운명록 두 필, 암세화홍 두 필, 암세화청 한 필, 암세화록 세 필, 소홍 두 필, 소청 세 필, 소록 세 필, 소명록 세 필, 나직금 흉배 사자홍 한 필, 직금 흉배 백택홍 한 필, 직금 흉배 표청 한 필, 직금 흉배 기린청 한 필, 직금 흉배 기린농 한 필, 소홍 세 필, 소청 세 필, 소남 5필, 소록 6필, 소명록 5필, 활생견 100필을 하사하고 활생견 1491필, 면토 994필을 회사한다. 남우량 이하가 최복을 받고 있고 곡을 마치고는 여차에 나가 복명하니 남우량에게 안장 갖춘 말을 하사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4월 19일 임진 세번째 기사 배천의 원정에 있는 어실탕 입에는 자빈의 출입을 허락하다. 어실탕은 임금이나 왕비가 오로지 사용하던 온정의 목욕실이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4월 20일 개사 첫번째 기사 지평 이 의문이 장제를 범한 설리와 양치의 고신을 돌려줌이 부당하다고 아뢰다. 설리와 양치가 장제를 범하였는데도 고신을 돌려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설리는 사건이 가벼우니 장리라고 할 수는 없으며 양치의 죄는 비록 설리보다 무거운 듯 하지만 선왕께서 그를 벼슬길에 오르게 하여 이미 갑사의 관직을 임명하였기 때문에 직책을 돌려주었을 뿐이다 하였다. 이 의문이 다시 아뢰기를 장제는 비록 작더라도 이미 그 죄명을 얻게 되면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되니 청컨대 성명을 회수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처음에 의정부에서는 모두 말하기를 장례는 고신을 경솔히 줄 수가 없다 하였으나 유독 찬성 김종수만이 말하기를
방금 변방에 사변이 있으니 만약 이런 무리들을 쓴다면 어찌 고신을 아끼겠는가. 또 모신을 쓰게 된다면 모름지기 60세 이전이라야 한다. 옛날에 진평이 그 형수를 도둑질하고 뇌물을 받은 일이 있지만 마침내 명장이 되었으니 위의 사람들은 비록 이런 등류로서 논할 수가 없지만 만약 쓰게 된다면 고신을 돌려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4월 20일 개사 두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박이 창이 사람을 보내어 빈전에 분양하다. 김맹을 보내었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4월 20일 개사 세번째 기사 김종서가 올린 변당 방비의 상수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김종서가 상사하여 변사를 논하니 의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때 달달의 탈탈왕은 광령의 과 요동의 가까운 지역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야선은 대동성 밖에 주둔하고 있으니 이만주 등 여러 종족의 야인들이 모두 그들에게 투항하고서 성은하기를 장차 요동을 공격하고 우리나라까지 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평안도에서는 성을 쌓는 일에 시달리고 잇따라서 기근과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고 유리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어 민생이 쇠잔피폐하고 병마가 피곤하고 쇠약하여졌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만주가 우리에게 감정이 있으니 만약 적을 이끌고 힘으로 들어온다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어수선하였다. 김종수는 전일에 평안도에 있으면서 그 패단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성을 쌓는 일을 그만두고 백성의 힘을 휴식시켜 주군의 성부를 수축하여 요회지를 방비하기를 청하였으나 의정부에서 이를 저지시켰다. 이때 이르러서 김종수가 다시 상서하여 이 일을 말하니 영의정 하여는 상서를 접어두고 보지도 않았다. 좌의정 황보인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고하고 야선은 목적이 중원에 있는데 어찌 능히 갑자기 우리 국경에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김종수는 말하기를 하루아침에 적의 기병이 압록강에도 도착된 뒤에야 비로소 계획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까? 하였다. 무릇 국사를 의논할 적에는 사민이 항상 주장하는 이론이 본래 스스로 같지 않았는데 지금 변사를 의논함에 있어서 이론이 다름이 이와 같았다. 변사는 변방을 방황하는 일이며 달달은 몽고일 한 갈래 타르타를 부를 말하고 야스는 몽고의 와라보의 추장 에센부카를 말하며 이만주는 여진족의 추장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4월 21일 갑오 첫번째 기사 대납의 일로 파면당한 수령들을 의건부에서 다시 분간하여 영토록 하다. 의정부를 불러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전라도 황해도의 수령이 중의 초둔을 대납한 일 때문에 관직을 파면당한 사람이 잘못 많았었다. 지금도 근데 혹시 죄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므로 내가 분간해서 서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하연등이 아뢰기를 지난해에도 각도의 수령들이 진전으로 하였던 사건에 연좌되려 품계를 강등당한 사람들이 퍽 많았는데 그 후에 분간하여 품계를 거전대로 회복시킨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이 일도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분간하도록 하여 죄 없이 파직당한 사람을 우선 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4월 20일 을미 첫번째 기사 성중관 별시위 갑사에 이르기까지 무죄가 있는 자를 보고토록 하다. 임금이 김종수의 상스를 의정부에 보이면서 말하기를 금년은 보고의 식년이므로 동반 6품 이상과 서반 4품 이상은 이미 보고하였으나 오히려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니 다시 장수가 될 만한 사람과 사공을 세울 만한 사람을 선거하도록 하되 아래로 성중관과 별시위와 갑사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아는 바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예전의 관례에는 의정부 6조 3군 도지모 중추원에서 모여 무죄록을 의논하여 시행하고 훗날에 임용을 삼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또한 무죄록의 식년이니 전례에 회의록에 의거하여 채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그러나 갑사와 별시위는 또한 각기 본분과 본령으로서 아는 바에 적당한 사람을 다 같이 청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주상의 명령이 진실로 적당합니다 하였다. 보고는 관리를 임명할 때 거주 천가하는 사람인 후보자를 보증 청가하는 일인데 태종실록 제23권을 보면 현량의 보고는 동반, 육품, 서반, 사품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 아는 사람을 청가하게 하되 시산, 신구를 물론하고 7품 이상 가운데 인재, 연갑, 적관, 출신, 역사, 문무, 재간을 가축 기록하여 보고한다 하였다. 성중관은 궁궐의 건시와 수기를 맡은 관리다. 무제록은 매 식년에 3군 도진무, 병조 의정부에서 소비의 무인 가운데 무죄가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기록하던 장부인데 국가에서 유사시 이들을 대거 기용하기 위함이었다.